자유민주 선진국이자 선두국, 또 소프트파워의 문화 강국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축복을 북한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동맹 70주년을 위해서 한미 정상 간에 회담을 했고 공동성명으로 나온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하고 또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서 입학하자는 이런 그 결의안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한미동맹이 추구해야 될 엔드스테이트는 이 통일 한반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통일 문제가 우리 의식 세계에서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정면으로 대조하면서 통일을 어떻게 일궈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볼 때 통일을 일궈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의 대상이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동이 되면은 통일 한반도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과연 이 통일 한국의 표현이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되새겨보자. 그래서 어떤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같은 비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통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미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그 과제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통일하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정책 제안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 자유통일 한국의 출현은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냉전이 종식된다는 의미가 있죠. 또 억압받고 가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싸우지 말라는 화해의 메시지죠. 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통일 한반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불태워지고 진짜 통일을 이뤄낸다면은 통일 한국은 이 국제 질서가 지금 패권 경쟁으로 같이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협력과 공존 질서로 가게끔 하는 그런 회의가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 한국을 일궈낸다는 것은 우리가 짧은 70년 세월 동안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아주 윤택한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이 동서양의 문명을 융합 창조해서 자유롭고 번영된 이 국제 글로벌 문명 커뮤니티를 열어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문명사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통일이 얼마만큼 당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통일된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뭐 어떤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일궈내고 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전이 있는 상태에서 비전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한 어떤 그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는 생각에서 과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홍익년 사상에 의해서 그것을 잉태한, 이게 어떤 나라도 통일된 한반도가 등장한다고 해서 적대 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두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통일된 한국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은 비평화 국가다. 또 통일된 한국은 놀랍게도 이 물류의 허브가 되고 또 어떤 금융의 어떤 센터가 되고 또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엄청난 강국이 될 것인데 그것이 미치는 타장이 단순히 우리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주변 국가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인류 문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통일되면은 사실상 그 갈등과 대립에 진원되어 있는데 이 통일된 한국은 평화와 공동협력과 공존의 발원지로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얘기고. 이런 그 통일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들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안보적인 요소가 됩니다. 안보적인 요소 측면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안보적인 보존 요소가 뭐냐면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을 똑바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저놈들에 의해서 통일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 보세요. 이미 작년 연말에 그 전당대회 당대회에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전 영토 완결의 어떤 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핵을 이용을 해서 한반도를 완전히 적화통일하겠다는 그런. 그리고 근데 이 핵 문제가 우리의 국가의 어떤 그 생존을 앗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위협적인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통일당하는 그런 상황을 직시를 하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더불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지금 그 핵과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이 있습니다만은 워싱턴 선언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서는 뭐냐면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핵이나 재래식 전력과 함께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 전략사령부와 앞으로 상세되겠습니다만은 이 전략사와 이런 그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해서 어떤 경우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이 저는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보는데 그 워싱턴 선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이런 작전 계획까지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경우도 북한이 핵을 선제 공격을 하면서 무력 침공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또 못지않게 지금 핵 문제 관련해서 너무 좀 위협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삼축체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하는 것이 사이버전이나 그다음 정보전이나 혹은 전자전을 통해서 전혀 핵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반도의 어떤 안보와 긴장이 고도가 되면은 전술핵 무기를 자동으로 배치해 가지고 핵으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핵은 핵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핵무장 교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무장은 돼도 미국의 어떤 묵시적인 어떤 통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핵무장을 통해서 어떤 경우도 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핵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 통일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의 지금 연합방위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프간에 주둔했던 미군들을 철수시키면서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던 아프간 정부를 대신해서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은 이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또 적과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결기에 찬 그런 그 강한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그걸 생각하고 있냐면은 2019년 8월 5일 날 트럼프한테 보낸 사안에서 김정은이는 남조선 군대는 상대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밀리게 되어 있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묘하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군사력이라는 것이 통일을 유지하고 어쩌면 그 평화를 관리하고 또 전쟁에 나가지고 승리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일과 관련해서 한국이 얼마만큼 강하고 얼마만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강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마침 한미 간에는 2018년도에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또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해서 전자권이 전환되는 것으로 우리 국가안보의 틀이 바뀌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메가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미국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도 적이 우리에게 침략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군이 버티고 있어야 이 나라 또 안보 똑바른 거고 또 유사시 전쟁이 되면은 그런 강한 군대가 전쟁에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전자권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신연합방위 체제로 새롭게 구축이 돼야 평화도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전쟁이 나면은 군사적인 승리를 위해서 통일일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이 군비 통제라는 문제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계속 남북한 간에 군비 경쟁이 가해가 되면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얘기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오판이나 잘못된 정보 판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 군비 통제라는 것입니다. 군비 통제는 이렇게 지금 남북한 간에 치열하게 대립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은 남북이 전쟁을 통해서 한번 결판을 내겠다는 것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북한 간에 어떤 군사적 신뢰와 운영적 구조적 군비 통제를 통해서 싸우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마침 주한미군이 있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군비 통제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의 평화가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것은 군비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군비 통제를 통해서 결국 체제 전환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도 남북이 붙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결국은 한반도 터파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안 맞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불안정한 그 정전 체제가 항구적인 어떤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보면 아시듯이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정이. 근데 군정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이견사가 합니다만은 이미 북쪽에서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실체가 그 군정이라는 것을 관리했었는데 마침 북한은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중국 대표부가 판문점에 있으면서 군정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 군사정전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 정전 체제가 안정된 정전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터전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서 한반도의 사실상의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에서 파리 평화협정이 있었고요. 아프간 전쟁에서도 도하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유린되고 월남이 월남을 무력으로 침공했던 것처럼 또 탈레반과 트럼프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했던 것처럼 그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보니까 이 평화협정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정위가 평화협정을 감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외국군이 거기 평화협정을 한결같이 외국군이 철수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은 북한은 평화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린하면서 남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평화협정을 지킬 수 있는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주한국으로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통일의 일본에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 36쪽에서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인 조치들을 해나가자는 것이 36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결국은 이런 통일된 한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대통령 직속에 백악관이나 용산에 전략 동맹 통일 전략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통일의 비전도 발전시키고 컨설타로서 오케스트라도 지휘를 하듯이 하면서 이런 통일을 일궈내기 위한 추진 전략을 해나가는 것이 이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합된 상태에서 한미가 이 통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의기투합돼서 나간다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대 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